그 다음에 72페이지로 건너가서 보시면 차선이론이 있습니다. 최근에 이 차선이론이 시험 문제에 좀 뜸한데요. 거기 내용을 보시면요. 이 차선이론이란 자원배분의 파레토 효율성을 달성하기 위한 모든 조건이 동시에 충족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그중 더 많은 효율성 조건을 충족시킨다고 해서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상태가 되는 것은 아님을 보여주는 이론입니다. 즉 차선이 좋은 게 아니다 라는 것을 밝힌 이론이란 말이에요. 거기 그림에서 보십시오. 그림 2-21. 그 그림상에서 보시면 생산 가능 곡선이 주어져 있고요. 생산 가능 곡선과 사회 무차별 곡선이 만나는 이점이 최적인 점이란 말이에요. 사회적 관점에서도. 그런데 어떤 정치적 또는 뭐 어떤 제약이 존재해버렸다. 거기 녹색놈 A, B라는 제약이 존재했다. 그럼 이 제약하에서는 이점은 달성될 수 없지 않습니까? 그러면 그 제약하에서는 그나마 생산 가능 곡선상에 있는 점이 소문자 A점인데 이 소문자 A점은 이거 일단 생산의 효율성을 충족하는 점이잖아요. 따라서 전체적인 파레토 효율성을 충족하는 점은 이점인데 이걸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일부 A점처럼 생산의 효율성을 충족했다 해서 사회적으로 과연 바람직하냐는 거죠. 오히려 A점보다는 소문자 B점이 비록 생산의 비효율을 낳는 점이지 않습니까? 왜냐하면 생산 가능 곡선 안쪽에 있으니까. 문제는 그 B점이 생산의 비효율은 오더라도 사회적 관점에서는 후생 수준이 더 높다라는 거죠. A점보다는. 따라서 A점이 차선이긴 하지만 A점보다는 오히려 B점이 더 나을 수 있다는 거죠. 따라서 파레토 효율성 조건을 다 충족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일부 파레토 효율성 조건을 충족한다 해서 즉 차선책을 선택한다 해서 사회적 관점에서 반드시 바람직하다라는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겠다라는 거죠. 이게 차선이론의 의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따라서 시사점 73페이지 정부 정책을 통해 모든 파레토 효율성 조건이 충족할 수 없는 상태에서는 일부 파레토 효율성 조건이 추가로 충족된다 해서 사회후생이 증가한다는 보장이 없다는 거죠. 또한 정부의 점진적 제도 개혁은 오히려 추진 과정에서 사회후생이 감소하는 부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겠다는 거죠. 그 빨간 놈의 화살표까지 차선 이론에 의하면 기존의 조세가 부과되고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조세가 부과되어 비효율이 있는 부분이 하나 더 늘었다고 해서 경제 전체적으로 비효율이 늘었다고 말할 수는 없겠다는 거죠. 오히려 새로운 조세의 도입은 경제 전체적으로 볼 때 비효율을 감소시킬 수도 있겠다는 거죠. 그러니까 일단 조세 자체가 비효율적인 거잖아. 근데 이미 조세가 부과되고 있었고 새로운 조세를 부과하면 비효율이 더 커질 것처럼 느껴지지만 오히려 비효율이 더 커지지 않는 경우도 있는 거죠. 이거 기억나십니까? 혹시 우리 뒤에서 배운 건데 소주, 맥주 둘은 대체제이고 그래서 이미 뭐 소주에 조세가 부과되고 있는 상태에서 다시 맥주에다가 조세를 부과하면 오히려 사회후생은 더 크게 감소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증가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 우리 배운 적이 있단 말이에요. 바로 그런 부분들을 연계시켜서 보시면 되겠죠. 자, 이상의 내용이 우리가 1장과 2장에 걸친 내용이었고요.